안녕하세요, 준엽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되게 막연한 질문이죠. 되게 폭넓고 몇 가지의 대답으로 추리기 어려운 그런 좀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제가 스스로에게 던진 거는 참 오래됐습니다. 10대에 그 질문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뒤로 거의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그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 왔었는데 아직 저도 다는 몰라요. 그런데 제 인생 전반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사람의 저작 월든이라는 작품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죠. 월든이라는 책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사람이 옛날에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깨달음을 얻고자 속세를 떠나서 그분이 거주하시던 근처에 있는 월든이라는 호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 근처에서 야트막한 오두막을 지어놓고 완벽한 자급자족은 아니지만은 속세와 떨어져서 그 자연 속에서 가능한 한 자급자족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직접 체험을 하고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그 아주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겠죠. 그 경험들을 매우 섬세한 묘사로 풀어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책이니까 뭐 자세한 그런 줄거리 같은 것들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월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나갈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저는 꽤 이미지를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30 후반에 접어든 현재의 제가 제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드는 생각들을 간단히 좀 메모를 해봤거든요. 제가 영상 찍을 때 대본을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은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산계된 생각들을 좀 추려서 좀 기록을 해봤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해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조금 더 덜 소비하고 싶다. 나는 조금 더 있는 것에 만족하고 싶다. 나는 보다 적게 가지고 싶다. 나는 보다 자연식을 먹고 싶다. 이 말인즉슨 자연에서 나에게 준 그대로의 식생활을 이어나가고 싶다. 나는 조금 더 많이 걷고 싶다. 나는 조금 더 건강하게 운동하고 싶다. 이 건강하게 운동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조금 표현하면은 내 몸과 내 마음 상태의 업그레이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더불어서 부상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적어본 것은 내가 내 인생에서 한없이 느끼고자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자신감과 만족감이 넘치는 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저는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 5가지 것들이 확보가 되면은 아주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느끼거든요. 그 5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텍스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서점 혹은 도서관. 두 번째는 내 생각을 적고 기록할 수 있는 이 노트와 손에 잘 맞는 펜이 있을 것. 세 번째, 기후에 맞는 옷 몇 벌이 있을 것. 많을 필요가 없죠. 네 번째는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마트가 주변에 있을 것. 그리고 5번째는 인터넷. 이 5가지 중에 사실 인터넷만 있으면은 뭐 컴퓨터도 있다는 얘기고 앞서 말씀드린 이 4가지 것들을 대부분 또 할 수 있기도 하죠. 저는 이 말씀드린 이 5가지가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든 아쉬울 게 하나도 없이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만 같다.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순간을 제가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는 스스로 많이 느껴요. 제가 누군가에게서 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를 가능한 한 삶에서 많이 느끼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죠. 돈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옷이나 집, 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없이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몸과 마음이 좀 피로하거나 아플 때는 이러한 순간에서 좀 멀어져요.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만족감이 떨어지고 뭔가 아쉽고 이런 순간을 저도 겪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그 골짜기를 살짝 지나서 다시 이 건강하고 활기찬 순간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요것만 있으면은 나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간에 한없이 행복할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에 빠져드는 것. 저는 이게
이게 제 삶 속에서 행복 그 자체, 제가 삶에서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편 제 인생 전반을 걸친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저만의 생각 정리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이 월든이라는 책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월든이라는 책은 1800년대에 지어진 저작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접하려면은 대부분 필연적으로 번역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시대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읽어보았을 때는 살짝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100%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과정이 조금은 수반이 돼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제 스스로 정리하기를 현대판 월든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우연히 발견을 했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참 이 월든을 처음에 제가 받아들이고 읽었을 때 드는 그 감정이 또 살아나는 걸 느끼면서 제가 한 2회독 정도를 하고 이 책 정말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고자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이냐? 제가 효과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메모를 좀 해봤어요. 어떤 책이냐면은 책 제목은 숲속의 자본주의자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박혜윤 씨고요. 저는 이 책을 이북으로 읽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하드카피는 없어요. 이 책이 제가 현대판 월든이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영상 정리해 볼 거고요. 제가 이 짧은 영상에서 이 책의 내용을 다 전달드리는 거는 할 수도 없고 사실 무의미해요. 그래서 개괄적인 이 책이 가진 그 중심 생각이나 중심 가치관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요약해서 전달을 드리고, 가장 좋은 거는 이 책을 구하셔서 직접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좀 해봤고요. 제가 이 책의 서문을 읽고 느낀 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책의 저자는 소로의 월드 내에서의 고립감을 추구를 합니다. 속세와 동떨어져서 자연 그대로를 느끼려고 하는 저자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분은 조금 다릅니다. 이분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얽혀서 사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자본주의를 통해서 저자 자신이 원하는 그 자유로운 삶을 한없이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요약하면은 자본주의를 통해서 돈이라는 것이 교환 가치를 지니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급자족을 하지 않아도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빵은 내가 구울 수 있다. 반죽해서 구울 수 있으나 그 밀가루는 누가 재배를 할 것이며 누가 갈아줄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이 말은 쉽죠. 저는 오늘도 커피를 한 300g 정도 볶았거든요. 그래, 커피를 볶고 내려 먹고 즐기는 거는 내가 할 수 있지만 그 커피를 재배하는 것은 누구이며 커피콩을 수입하는 것은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저자와 저와의 생각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었고요. 서문을 읽으면서도 상당히 저는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생활상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 저자는 월든처럼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추구를 하시고요. 지금은 미국 시애틀 근교의 시골에서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돈에 연연하지 않는, 그리고 정해진 노동시간에 구속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저자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상당히 충실하게 삶을 이어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은 돈이 적음에 불평하지 않고요. 적은 돈에, 적은 수입에 맞춰 사는 생활을 추구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나의 버짓에 맞춘 허름한 미국 교외에 있는 시골집에 사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술도 안 드시고 커피도 끊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연에서 나온 그대로를 가능한 한 가공하지 않고 단순한 식생활을 추구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농사도 지으시고 빵도 구우시는데 자연을 가능한 한 강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더불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재벌이거나 누구나 부자일 수 없잖아요. 저도 그냥 서민일 뿐이고 대다수가 그러하죠. 근데 요 작가분은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그런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분 말씀으로는 수입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한정된 자금 하에서 살아가면서 그 어쩔 수 없는 거 있잖아요. 한정된 자본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포르쉐를 끌거나 페라리를 끌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 다가오는 어쩔 수 없는 허술함이나 부족함은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누구와 비교를 하면서 불행에 빠지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이분은.
그리고 자연을 강제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삶과 마음도 강제하지 않는 모습에서 되게 저는 아주 강한 동질감을 느꼈는데, 이분은 농사를 지을 때도 농약이나 아니면은 그런 고란이나 사슴 같은 애들이 사실 경작을 했을 때 이 새순을 많이 뜯어먹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걔네들도 먹고 살아야지라는 식으로 놔두시고 그것을 뭐 망을 친다던가 울타리를 친다거나 해서 강제하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과 더불어 가는 삶을 즐기시고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자연에서 온 그대로의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활비도 줄여나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선순환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뭐 저조차도 그 정도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직장인이고 어쩔 수 없이 회사에 묶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받기 싫더라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저도 있습니다. 이 저자분은 이것조차 초월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되게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삶을 살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남들과는 조금 다른 경제관을 가지고 계시고 시간관념을 가지고 계시고 소유와 소비관념에서도 상당히 남들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큰 틀에 있어서는 월든과 비슷합니다. 근본 베이스는 같은 것 같아요. 이분의 저서에서도 월든이 분명히 언급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월든은 1800년대의 저작이고 요 숲속의 자본주의자라는 책은 나온 지 몇 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저자도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 것 같은데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고, 그래서 뭐 내용을 더 깊게 설명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제가 원하는 것, 제가 제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서로의 월든이라는 책에 감명을 받으신 분들이라면은 현대인의 관점에서의 월든, 현대판 월든, 요거를 한번 맛보고 싶은 분은 이 숲속의 자본주의자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주 인상 깊었고, 저도 저보다 더 제 관점에서 더욱 극한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 극한이라는 말은 뭐 힘들다, 뭐 어렵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 어떤 이상향에 보다 더 가깝게 나아간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를 하고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숲속의 자본주의자라는 이 책,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저도 참 최소한만 가지고 가능한 한 가공 없는 음식을 먹고 살고 싶은데 왜 저희 집의 세간은 자꾸 늘어날까요? 좀 덜 가지고 싶고 좀 보다 비우고 가볍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저마저도 그렇게 그것이 쉽지는 않은데,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 책을 다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좋은 이미지, 아주 모범적인 이미지를 한 번 더 환기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숲속의 자본주의자는 현대판 월든의 다름 아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